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자, 목요일장이 막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은 목요일 영상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시황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요. 이 시황을 이제 자기만의 이 시황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이 왜 올랐는지 왜 내려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기만의 이런 생각들로 가지고 있어야 투자하는데 더 흔들리지 않고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 오늘의 시황 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리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몇 종목들 이렇게 또 움직인 바이오 종목들 있었고 오늘 제넥신이 이렇게 좋은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한번 이런 내용들 지켜보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는 이제 언제 이렇게 할 건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계약이 뜬다면 어느 정도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제 오늘 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특히 오늘이 조금 더 하락이 깊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이제 미국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이제 초반에는 네, 나스닥이 좀 급락하는 분위기까지 나왔다가 다행히 아침에는 조금 그 급락 분위기를 약간 모면한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이 소비 지표가 상승해서 이제 소비 지표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뭔가 중요한 지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비자 지표, 그러니까 소비자 이런 뭔가 소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소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미국 국채, 네, 미국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이 미국장의 뭔가 이런 분위기를 음,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수급이 안 좋아졌죠. 네. 기관은 뭐 어차피 뭐 매일 파는 거고 특히 연기금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네, 지수가 약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금리는 이런 국채 금리보다는 이제 실질 금리라든지 이런 이제 기준 금리가 중요하니까 이제 연준에서나 이런 발표가 또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그 이번에 추가 부양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어떠한 소식이 또 들린다면 한번 또 강한 상승이 나오는 또 상승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만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또 잘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네, 뭐 바이오는 워낙 안 좋으니까 그냥 그거는 개별 종목들을 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이제 나머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은 계속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빠져서 내려가는 이런 좋은 종목들 뭐 삼성전자나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은 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분위기도 지금 뭐 사실 뭐 1월 달 이후부터는 계속 좋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또 이 코로나의 이 4차 뭔가 확산의 조짐이 막 보인다. 이런 기사들도 이제 계속 뜨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나서 계속 또 확진자가 200명에서 또 400명, 500명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또 뭐 변종이 계속 생긴다고 하는데 국내에도 이제 어서 빨리 코로나 백신이 조금 보급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 부분은 정부 쪽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죠. 지금 이제 미국도 거의 8% 이상의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50% 이상의 지금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접종 시작도 못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더 좋아져야 우리나라 증시도 더 이제 분위기를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도 이제 미국 나름이니까 좀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뉴스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이제 하락하고 지금 뭐 증시가 지금 뭐 재미가 없지만 이런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하락하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이런 기간에는 계속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뭐 주가 하루 이틀 뭐 이런 거 하락
네, 우리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 바이오 종목을 많이 또 투자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들은 뭐 하루 이틀 빠지는 거 가지고는 별 타격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네, 막 하한가 막 맞는 이런 종목들도 많은 바이오 종목이라 우리 시청자, 특히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 강심장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 정도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소비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소비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쿠팡 말씀드렸는데 오늘 쿠팡 관련주들은 또 급락이 나왔어요.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뭐 다 수익을 챙겨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냥 웬만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안 건드는 게 낫고 이제 미국의 그 쿠팡이 상장되면 차라리 쿠팡 주식을 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목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지금 오늘 화장품 쪽이 좀 강세였어요. 화장품 쪽이 좀 강세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우리퍼시픽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품 관련주 뭐 오리온도 지금 뭐 인도 시장으로 뭐 진출한다는 이런 사업적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대상도 이 식품 쪽에서 그 매출에 대한 그걸 좀 발표한 걸로 제가 기사를 잠깐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신세계나 호텔신라 이런 롯데 관광개발들이 이제 막 이 미디어에도 막 나오고 TV나 이런 데서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오랜만에 5G가 드디어 움직였어요. 이제 왜 움직였냐면 이제 이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이 투자 기업 있죠.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버라이즌하고 또 어떤 뭐 쉘 뭐시기 그 종목을 그 비중을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버라이즌이 이제 5G를 하는 그 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버라이즌도 어제 미국장에서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5G 종목들도 좀 움직였는데 이제 소비가 좀 증가하고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면 아마 그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아마 5G 이 장비들을 이제 발주를 하지 않을까. 지금 워낙 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투자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5G가. 그래서 지금 발주가 안 나니까 지금 계속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제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를 늘렸다는 것은 이 5G 쪽으로 이제 통신 쪽이나 이제는 조금 뭔가 이런 소비 지표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KMW는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5G.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재미없으시겠지만 일단 5G 쪽은 뭐 지금부터라도 꼭 한 종목쯤은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서진 시스템하고 오이 솔루션이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5G 네, 전체 좀 관심 종목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네, 관심 종목들까지 오늘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겠죠. 지금 서론만 8분 30초가 걸렸고 하니까 좀 길더라도 이렇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영상 올리고 나서 구독자분이 또 그 뭐야 차트 분석을 한번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그 영상은 또 따로 제가 한번 올려볼 예정이니까 좀 같이 공부하자는 이런 느낌으로 또 같이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2개에서 한 3개까지 올릴 수 있으면 또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ABL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9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에이벨 바이오 오늘 그래도 장중에 좀 플러스까지 좀 왔었는데 아쉽게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좀 했고 자 에이벨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오늘은 누가 샀을까요? 네, 오늘도 네, 외국인이 좀 이렇게 매수를 했고 기관이 계속 뭐 던지고 있네요. 네, 기관이 계속 던지고 있고 오늘은 개인과 특히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이렇게 매수해오는 모습이고 지금 네 BNP는 저 처음 보네요. 매도한 물량 BNP 그다음에 JP모건과 메릴린치가 오늘 이렇게 매수를 좀 했고 그래서 이제 5%를 좀 넘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이제 공시가 뜨면 기간이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를 우리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좀 답답한 거죠. 진짜 한번 전화해 볼까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일단 외국인이 좀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도 저가에서 계속 주워 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연기금이 또 매도를 했죠. 연기금이 이럴 거면 연기금 왜 샀는지 모르겠어. 이제 왜 연기금 이제 사지 마 이제. 사지 말고 차라리 기관 쪽에서 이런 뭐 금융투자 쪽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연기금은 이제 나중에 진짜 연기금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저희 국민연금 뭐 어디 뭐 테러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차트는 뭐 네, 보면 뭐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네, 19,450원 또 말씀드립니다. 네, 19,450원 가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끌어올리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진짜 쫄립니다. 다음 주까지만 좀 빠지고 조금이라도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ABL 바이오는 네, 일단은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 차트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어서 일단 보고 이렇게 봐놓고 자 이제 다른 바이오 종목들을 좀 예시로 볼게요. 자, 다른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ABL 바이오도 좀 이런 네. 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해봅시다. 자, 제넥신 볼게요. 자, 제넥신이 오늘 공시가 뜨면서 장중에는 네, 거의 26%까지 갔다가 아쉽게 12% 정도 반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그래도 약간 1차 뭔가 이런 저항선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요 부분. 네, 요 부분은 지금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한 12만 5천 원까지는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요 정도 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차트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ABL 바이오랑도 좀 비슷하죠. ABL 바이오도 밑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바닥을 탈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계속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쉽게 지금 바이오 쪽에 되게 투심이 안 좋아서 이제 되게 대형 계약이거든요. 제넥신의 오늘 계약이. 근데도 상한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고 아마 뭐 HLB나 이런 바이오 쪽에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못 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12% 정도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한 것은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ABL 바이오도 이런 식의 차트가 한번 나오면 그때 물량을 한 5분의 1 아니면 크게 보면 한 3분의 1 정도 한번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때 좀 더 모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러면서 평단가를 더 이제 낮추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국면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 그리고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 종목이 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ABL 바이오는 네, 계약이 좀 뜨면서 아니면 임상 통과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뜨면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 그게 뭐 10%일지 20%일지 상한가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한가 가면 이제 뭐 이제 문이 닫히니까 그냥 놔두고 상한가 그 다음 날에 조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상한가 한 번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제넥신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다행히 1차 뭔가 이 언덕은 좀 넘어선 것 같아서 그 다음 언덕, 네, 다음 언덕이 이제 여기가 1차 언덕이죠. 1차 언덕, 그다음에 다음 언덕,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 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제넥신이 오늘 어떠한 기술 이전을 했는지 한번 공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해볼게요. 이 인도 쪽에 이 인도 제약사에 1조 2천억 규모를 이렇게 기술 이전을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근데 1조 2천억이면 되게 큰 규모거든요. 근데 이제 1조의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아, 네. 잠시 좀 끊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갑자기 그 정수기 점검이 와가지고 자 제넥신 이야기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이 이제 오늘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잖아요. 이제 이게 1조 2천억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인데 이 1조 단위의 넘는 기술 이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2% 정도면은 좀 아쉽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제넥신은 이 명역 항암제로 개발 중인 네, 이게 이제 물질명인데요. 네, GX 이게 17 I7, 네, GX I7 이게 있는데 이 이제 동남아 최대 제약사인 칼베 파르마의 자회사 인도네시아 KG 바이오, 그러니까 이 칼베 파르마의 자회사에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기술 수출은 이 아세안 국가들과 중동,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프리카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고요. 이제 계약 이후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제 계약금은 이렇게 300억 정도 이렇게 계약금은 이제 미리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일스톤 등을 포함해서 이제 최대 11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 이전을 받은 이 KG 바이오의 이제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또 임상을 또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이제 기술 도입을 했으니까 이 KG 바이오와 이 바이오의 기술과 그다음에 이 제넥신의 기술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임상을 또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KG 바이오에서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의 치료 효능을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기술을 아마 이 제넥신의 이 물질을 좀 어떻게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적인 중국의 제약사인 복성제약의 자회사인 헬리우스로부터 도입한 면역 항암제와의 네, 그러니까 이 헬리우스에서 도입해온 이 면역 항암제 이 안티 PD1은 이 HLX10과의 이 다양한 병용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제넥신에 더 이제 이득이 옵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 내용이 안 나오나? 여기 이제 이 계약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이 돼야 돼요.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10%의 로열티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만약에 뭐 3천억 팔렸다. 그럼 그 중에 이제 10%니까 네, 300억을 수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기술 이전 이후에 더 중요할 거다. 그래서 저도 그 해외 사례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걸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에 워낙 약하다 보니까 네, 뭐 그걸 웬만큼 영어 하시는 분도 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기술 이전 후에 연구들이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넥신은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바이오 기업들도 조금 관심이 가는데 이렇게 연구를 잘 해서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 좀 더 병용 임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더 잘 나와서 이제 이게 승인이 나서 진짜로 약으로 판매가 되면 진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넥신의 이 기술은요, 이제 뭐 전부터도 많이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넥신을 잘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키투르다는 많이 아시죠? 지금 매드팩토도 지금 키투르다와 이렇게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 키투르다와 병용 임상을 했을 때 이렇게 5배, 네, 객관적 반응률을 5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보였고, 이제 로슈의 이 아바스틴이라는 이 물질과도 함께 병용 임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제넥신은 뭐 코로나 치료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 이전 이후에 뭔가 연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병용 임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제넥신은 계속 또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락하고 이제 오랜만에 진짜 반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은 이중항체에 대해서 기술, 자 이것들을 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좀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할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뭔가 사례들을 좀 보는 거죠. 사례들. 그래서 가장 큰 규모가 2015년에 이 암젠과 그다음에 이 뭐라 읽거든요. 젠서 잠시만요. 젠코, 네, 젠코라고 읽네요. 젠코. 그래서 이렇게 6개 후보 물질을 해서 18억 달러의 규모가 있었는데 후보 물질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죠. 후보 물질이 많으니까 파이프라인이 좀 다양해야 좀 더 계약 규모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더니 진짜 뭐 파이프라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암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151조 정도 이렇게 되는 되게 큰 기업이고, 그다음에 젠코 같은 경우도 3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에이벨 바이오보다 더 시총이 높죠. 그다음에 이 6개 후보 물질, 뭐 루푸스, 천식, 백혈병, 그다음에 신경적인 이런 내분비, 그다음에 이 고형암까지 해서 이렇게 6개 후보 물질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 달러, 18억 달러가 우리 돈 이제 우리 하나로 네,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ABL 바이오도 지금 물질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ABL 뭐 100, 그다음에 111, 뭐 501, 503 한 5개, 6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들을 다 못하더라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해도 네, 이 4억 달러에서 한 7억 달러 정도까지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4억 달러 정도 되면 한 4,400억 정도. 그러면은 규모가 진짜 크면 1조 단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좀 기대치는 한 5천억에서 한 1조 사이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임상 1상을 진행 중이잖아요. 네, 특히 2015년에 이 암젠과 이 젠코의 기술 이전은 비임상 단계였어요. 그래서 비임상 단계에서 이렇게 기술 이전이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서 계약이 된다면 4억 달러에서 한 10억 달러 이내로 보면 네, 5천억에서 한 1조 단위로 네, 이렇게 아마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노피와 네, 이 프랑스 쪽이거든요. 여기 사노피하고 요 인네트 파마. 네. 여기 이제 프랑스 기업인데 이 두 개의 후보 물질로 이렇게 4억 달러의 규모로 계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제가 서치를 해본 거는 이 세 개의 사례만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사례들도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보고 하려고 하는데, 특히 암젠이나 그다음에 이런 젠코, 그다음에 사노피 이런 좀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이렇게 기술 이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충분히 일상이 진행이 잘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중 항체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이게 BBB 셔틀이죠.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어렵고 시장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부분은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뭐 15억 달러부터 해서 네, 보통 다 네, 비임상이나 아니면 전임상 단계, 임상 1상이나 이런 비공개까지도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워낙 지금 진짜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ABL 바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억 달러에서 뭐 많게는 15억 달러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규모는 뭐 3천억 정도에서 뭐 크게는 1조 정도. 네, 진짜 크게 아니면 좀 짧게 볼까요? 한 3천억에서 한 6천억 사이 정도로의 계약 규모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연구들이 계속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그에 대한 로열티도 받을 수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네,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 한 5%만 점유를 해도 1조는 그냥 넘거든요. 워낙 시장 규모도 크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런 하락 정도는 가볍게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저도 같이 힘내서 계속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계속 공부를 더 깊게 하면서 ABL 바이오의 앞으로 좀 더 주가가 이제 또 올라갈 그 날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으니까 또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또 기술 이전도 있었죠. 이제 중국 쪽이랑도 있었고, 중국에서 최근에 이렇게 그 기술을 또 다른 기업으로 이렇게 이전도 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또 로열티를 받기도 했고, 마일스톤과. 그래서 ABL 이 기술이 워낙 뭐 파이프라인 탄탄하니까 네,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지노맨 컴퍼니가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거 유이크, 네, 유이크 론칭 광고가 200만 뷰 돌파했다고 하네요. 그 유튜브랑 인스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완판이 됐다는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네,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네,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이렇게 안 좋아서 사실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네, 오늘 7% 거의 8%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는 3.65%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자, 지노맨 컴퍼니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 언덕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 1차 언덕 넘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네,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어요. 좀 20% 올랐잖아요. 그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매수를 우리는 왜냐면 보통 지금 지노맨 컴퍼니 7만 원에서 8만 원대에 많이 물려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를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르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다가 조금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예정되어 있는 그 전에 아마 기대감들 플러스 좋은 소식까지 있으면 뭐 상한가 가는 거는 뭐 쉬운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네,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어떻게 제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 반대로 가네요. 전 지노맨 컴퍼니가 가장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반등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 그래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반등이 그래서 잘 나와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도 좀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지노맨 컴퍼니도 네, 거래량이 조금 늘어야 돼요. 한 요 정도까지는 네, 늘어줘야 네, 또 한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완벽하게 돌파를 하진 않았네요. 네, 63,000원까지는 좀 안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갈 것 같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 모아가면, 네, 비중은 항상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모아간다고 해서 계속 모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뭐또 워낙 그게 갈리니까 또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쪽은 뭐 이렇게 또 화장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기능식품으로도 막 하고 해서 조금 그나마 매출도 좀 발생이 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단가가 8만 원이 아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진호앤 컴퍼니는 네, 내일이나부터 좀 조정이 나오면 저는 뭐 한 주씩 한 주씩 모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진호앤 컴퍼니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 정도는 좀 늘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계좌 전체 비중이 좀 너무 높아서 바이오가 좀 그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러려면은 진호맨 컴퍼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지노맨 컴퍼니는 일단 분위기 좋고 여기까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안 좋은 종목들 한올바이오파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변동이 없었고요. 이뮤노반트가 오늘은 또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전전날에 27% 빠지고 어제는 13%인가 급등을 좀 이렇게 했는데, 자, 한올바이오파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기대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도 빠질 만큼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더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요 아랫부분에서 요 아랫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이뮤노반트 쪽도 그렇고 임상이 제기가 되거나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다시 그 FDA 승인을 요청해서 받았던 그 안구 건조증 관련해 가지고 또 임상이 잘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바이오파마 조금 더 차분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코텍. 네, 오스코텍은 뭐 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연구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비도 플래닙의 연구 데이터는 올해 말쯤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바뀌었어요. 오스코텍이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스코텍이. 아니면은 이제 류마티스 학회가 또 있어요. 4월 달인가 있는데 그런 학회에서나 어떠한 발표를 하고 또 기술 이전이 뭐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는지 뭐 요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이제 이거는 또 언제 그런 소식들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글쎄요. 그냥 기술력을 진짜 믿고 그냥 묵묵히 지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스코텍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드팩토. 자, 매드팩토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일단 75,000원까지 좀 더 열어놓고 짧게는 주봉상으로도 네, 한 71,000원 정도.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60 주봉선이 지금 만들어졌네요, 이제. 그래서 60 주봉선을 좀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딱 7만 원대까지만 빠지고 다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드팩토는 네, 기대감이 워낙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매드팩토 좀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드팩토는 또 수급이 안 좋네요. 네,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나가고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연기금은 또 매수를 하고 있네요. 이제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하고 이 투신 쪽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또 이제 막 조금씩 주워 담고 있는데 연기금 그냥 안 샀으면 좋겠어요. 아 참 어차피 또 나갈 건데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네. 자 매드팩토에서 이렇게 좀 빠지고 그래서 일단 수급은 좀 이렇고요. 매드팩토는 일단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매드팩토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놓은 지금 하락의 마지노선까지 지금 거의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끝나고 나서 이제 3월부터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드팩토는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바이오 종목은 뭐 요 정도 보도록 하고요. 나이백이죠. 나이백이 어제 이제 기술 이전 소식이 있었죠. 네, 나이백 볼게요. 자 나이백이 네, 오늘도 7%대 이제 이게 진짜 이쁜 상승의 그림인 겁니다. 이제 나이백은 이제 아마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48,95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못해도 45,000원까지는. 지금 이제 1차 언덕을 넘었습니다. 네, 하락 파동에서의 1차 언덕을 넘었고, 네, 그 다음 언덕인, 네, 뭐 요 정도, 뭐 짧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넘고 다시 또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총이 제일 적으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스코텍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장대의 음봉이 나오면 이거를 회복을 반 이상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이백은 지금 회복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이백은 지금 기간은 이렇게 공시가 뜨면 들어와요.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도 그렇고 뭐 오늘 제네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공시가 이제 떠야 이제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플러스 이제 외국인들까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매물을 소화해 나가면서 계속 꾸역꾸역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ABL 바이오도 그러길 좀 바래 보면서 좀 이렇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고요. 공시 이제 내용 보시면은 이제 저 이런 것들 폐 섬유증 포함 만성 질환 신약 물질 개발 완료 이런 이제 완료됐대.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실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물질 공급을 본격화한다.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에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제 이 계약 체결 내용이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유전자 기반 약물 전달 물질 이전 계약 해가지고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 그러니까 제약사가 어딘지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래서 이 JP 모건이 진짜 중요한 게 이때 어떠한 논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약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눈여겨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백은 그때도 소식이 있었으니까 그게 계속 이제 연장선으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도입하기로 했고 그래서 계약 내용은
계약 내용은 잘 안 나오네요. 대만 쪽에 임플란트 유통기업에 뭐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공시는 없는 것 같네요. 뉴스는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소식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백신 공동 연구를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이 리보핵산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 중 하나다. 부작용이 확 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터진다면 진짜 나이백은 또 급등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ABL 바이오도 네,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백도 이 진천에 생산 공장도 있네요. 이 바이오 기업이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강점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의 이런 것들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유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자기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나이백도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이오도 진짜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참 지금은 아쉬운 뭔가 흐름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개별 종목들 나이백, 제넥신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지노맨 컴퍼니도 최근에 분위기를 탔고, 이제 ABL 바이오도 점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ABL 바이오 기술이나 그다음에 이런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탄탄하니까 네, 기대를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 종목은 네,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벌써 영상이 한 36분 정도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은 영상을 또 중간에 이렇게 한번 끊기기도 했었고, 자, 첫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바이오만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따로 이렇게 볼게요. 네, 이렇게 소비 관련 종목하고 5G 종목하고 이렇게 관심 종목하고 이렇게 해서 좀 따로따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도 어제는 뭐 어제 이거 30 몇 분짜리 영상 올리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도 점점 이 용량이 뭔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